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새벽 1시입니다.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뱉어내는 말과 윤석열 그리고 그 측근과 국민의힘이 발신하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그래도 교양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막말입니다. 막말 때 교양어를 쓰려는 노력의 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건 큰 차이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거짓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려고 하든지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사죄하는 사람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말, 실은 망언을 가장 많이 하는 야당 정치인을 꼽으라면은 이재명,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최강욱 아닐까요? 이 네 사람이 이제 다 등장합니다. 올스타전입니다. 이재명의 선거 기간 중의 막말은 뭐 하루에 하나씩 나오니까 이거는 소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실언인데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감옥에 갈 것 같다 라고 했다가 또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감옥 갈 걱정을 하겠습니까? 또 세배 겸 사과하겠습니다 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최근에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빗대 가지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다가 불교계가 화를 내면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이승만의 멸공이 남침을 불렀다. 역사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이 최강욱 의원의 막말은 뭐 수도 없이 보도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최근에 좀 잠잠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게 기소되어 가지고 유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른바 노인과 청년을 한꺼번에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기록입니다. 노인이면 노인이면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갈라야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앞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이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를 염려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몇십만 표 날아갈 실언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마음이 급해지고 김건희 녹취록에 담긴 놀라운 생각을 듣고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시는 분까지 보인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후보에게 사람의 편향과 감정적 판단 때문에 우리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후보의 진솔한 감정과 노력을 더 알려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긴다. 착시와 혼란은 지나갈 것이다. 언론을 이용한 일각의 눈속임과 장난질은 충분히 그 본질을 드러내 평가받을 시간이 남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라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라고요. 지금 노년층이 노년층이라면 주로 60대 이상입니다만은 6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맹목적입니까? 아니면 애국적입니까? 노년층이 되면은 맹목하고는 조금 멀어지죠. 역시 나이를 먹으면은 좀 평상심을 갖게 됩니다. 또 경험이 많으니까 세상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도 생깁니다. 가슴이 뜨겁지는 않지만은 머리가 아주 냉철해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 보수 정치 세력이 노년층의 지지에 힘입어 가지고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망치고 노인들이 살려낸다. 노인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맹목적 지지라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화풀이라고요. 지금 20대가 돌아서고 있는 확실한 경제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로 일자리가 줄어든 그 피해를 직접 받은 20대 청년층이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화풀이라고요. 맹목적 화풀이. 이 두 단어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이 막말은 주로 저쪽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왼쪽 동네에서 나왔는데 2004년 4월 총선 때 그때는 여당이 급조된 여당이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 없다. 미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쉬세요라고 했다가 큰 역풍을 만나서 아마 상당수 의석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여러 가지 막말, 특히 반미성 막말을 막 쏟아낸 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상당수 의석을 날리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기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막말 중에서 최고의 막말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해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이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대요.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했다가 그 국민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깨어나서 이번 3월 9일에 분노 투표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